그녀는 그냥 치워진 거였다. 새벽 3시 도시가 숨을 죽인 시간에 한 남자가 쓰레기차에 오른다. 감정은 지운 채 반복된 동작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그는 매일 도로를 쓸어낸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쓰레기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존재가 생겼다. 고가도로 아래 움직이지 않은 채 시간을 버티는 한 사람. 말을 걸면 무너질 것 같고 외면하면 더 또렷해지는 그림자. 이 새벽엔 청소로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는 아직 모른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작은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새벽 3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죠. 손을 뻗어 알람을 끄고 어둠 속에서 침대 끝에 놓아둔 작업복을 더듬었습니다. 형광 주황색 조끼, 두툼한 장갑, 무릎까지 오는 고무장화. 하나씩 몸에 걸치는 동안 서진의 표정은 무표정 그 자체였습니다. 감정을 끼워 넣을 틈이 없는 루틴이었으니까요. 현관문을 나서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2월 초순의 새벽은 아직 겨울의 끝자락을 붙들고 있었어요. 서진은 주차장 구석에 세워둔 청소차를 향해 걸었습니다. 15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은 차체. 문을 열면 녹냄새와 쓰레기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죠. 처음엔 구역질이 났지만 이젠 그것마저 익숙합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걸걸한 소리를 내며 깨어났어요. 서진은 핸들을 잡고 잠시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동작, 같은 풍경.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차를 몰아 첫 번째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도심 외곽의 고가도로 아래. 가로등도 성긴 구간이라 어둠이 더 깊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서진은 차를 세우고 내려 뒤쪽 수납함에서 빗자루와 쓰레기 집게를 꺼냈습니다. 반사조끼가 희미한 불빛 아래서 번쩍였죠. 도로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쓸기 시작했습니다. 담배꽁초, 찌그러진 캔, 비닐봉지, 종이컵. 사람들이 버리고 간 흔적들이 도로 위에 흩어져 있었어요. 서진은 묵묵히 그것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가끔 차들이 지나갔죠. 빠른 속도로 스쳐 지나가는 차량의 바람이 서진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땐 그 바람이 무서웠어요. 조금만 더 가까이 지나가면 어떡하나, 운전자가 자신을 못 보면 어떡하나. 하지만 이젠 그저 몸을 살짝 옆으로 비키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려움도 익숙해지면 반사신경이 되니까요. 고가도로 아래 기둥 사이로 몇몇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노숙자들이었어요. 서진은 그들을 피해 조심스럽게 작업했습니다. 괜히 시비 걸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부분은 단골이었습니다. 며칠 있다가 사라지고 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나고 그렇게 자리가 바뀌었죠. 서진은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거기 있는 사람일 뿐이었죠.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기둥 4번째 자리. 늘 같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중년 여성이었어요. 나이는 50 전후로 보였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거무스름하게 그을려 있었죠. 하지만 다른 노숙자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짐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낡은 가방 2개, 접은 담요 1장, 작은 물병. 그게 전부였습니다. 흩어지지 않게 가방끈으로 묶여 있었고 늘 같은 위치에 놓여 있었어요. 서진은 처음엔 그저 정리를 좀 하는 사람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도 그 여성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왔다 갔다 했지만 그녀만은 고정되어 있었죠.
어느 날 새벽 서진이 평소처럼 그 구역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성의 짐 근처에 쓰레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서진은 집게로 그것을 집어 올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그건 제 거예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여성이 담요 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눈빛은 경계하고 있었지만 적대적이진 않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서진은 집게를 내리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여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곤 다시 담요 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서진은 그 자리를 피해 다른 곳을 청소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불편했어요. 동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이질감에 가까웠죠. 왜 이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 걸까? 왜 이렇게 조용히 정돈된 채로 여기 있는 걸까? 그 뒤로 서진은 그 여성을 의식하게 됐습니다.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그 자리를 지나칠 때마다 슬쩍 눈길이 갔어요. 여성은 늘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끌어안은 채 가끔 고개를 들어 먼 곳을 바라볼 때도 있었지만 시선은 늘 같은 방향이었어요. 동쪽, 해가 뜨는 방향이었죠. 서진은 그녀에게 말을 걸어볼까 생각했습니다. 괜찮으냐고, 어디 갈 데는 없냐고.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더 불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진 자신도 그런 질문을 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서진은 계약직을 전전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고 얼굴 대신 작업복으로 기억됐죠. 가족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어요. 누군가 괜찮아요? 라고 물으면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진은 그저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도로를 쓸고 쓰레기를 줍고 차에 실어 나르고 그게 전부였죠. 그런 서진의 눈에 그 여성은 자신과 닮아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려 몸을 웅크리는 사람. 그래서 더 신경 쓰였는지도 몰라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마지막 구역을 정리하고 청소차에 올랐어요. 100m 너머로 고가도로 아래가 보였습니다. 여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은 채. 서진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어요. 차를 몰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서도 서진의 시선은 계속 100m에 머물렀습니다. 여성의 작은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죠. 불편함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것을 애써 무시했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를 지나칠 테니까요. 그렇게 서로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남으면 되는 거니까요. 서진은 커피 자판기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렀죠. 따뜻한 캔이 떨어졌어요. 양손으로 감싸 쥐자 열기가 손바닥을 데웠습니다. 서진은 그대로 서서 캔을 바라봤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그리고 다시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새벽 3시에 눈을 떴고 같은 루트를 돌았어요. 고가도로 아래 4번째 기둥. 여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진은 이제 그녀를 피해 청소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죠. 가끔 눈이 마주치면 서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은 달랐습니다. 고가도로 기둥에 뭔가 붙어 있었어요. 흰색 종이, A사 크기의 공지문이었죠. 서진은 빗자루를 든 채 다가가 그것을 읽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해서 눈을 찡그려야 했어요. 도로 확장 공사 안내.
글씨가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빼곡한 설명이 이어졌죠. 안전 문제, 교통 흐름 개선, 무단 점유 시설물 정리. 공사 시작일은 2주 뒤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 해당 구역 내 사유물은 사전 통보 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서진은 공지문에서 눈을 떼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성이 보였어요. 여전히 담요에 몸을 감싼 채 웅크리고 있었죠. 공지문 바로 옆 4번째 기둥 아래였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해줘야 하나. 하지만 입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문제만 생기는 거 아닐까? 자기 일도 아닌데 왜 나서려고 하는 걸까?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청소를 마저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빗자루질이 평소보다 거칠어졌죠. 쓰레기를 주워 담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서진은 작업을 끝내고 청소차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여성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죠. 서진은 한숨을 쉬고 다시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들고 서진을 바라봤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진은 공지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이거 보셨어요?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진은 공지문 쪽으로 한 발 다가갔어요. 여기 공사 들어온대요. 2주 뒤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여성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공지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종이를 가까이서 들여다봤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죠. 여긴. 안 돼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서진은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성은 다시 물었어요. 다른 데로 가야 하나요? 그게. 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해야 할까요? 서진도 몰랐어요. 쉼터? 복지관? 그런 곳이 있긴 한 걸까? 설령 있다 해도 서진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일단 구청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 가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어요. 믿지 않는다는 게 눈빛에서 읽혔죠. 서진도 자기 말이 무책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라니. 그게 무슨 위로가 될까요? 괜찮을 거예요. 곧 해결될 거예요. 서진은 또 한 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해결될 거라는 보장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죠. 여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서진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등, 구부러진 어깨, 정돈된 짐, 모든 게 조용했어요. 서진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공사 소문이 퍼졌는지 고가도로 아래 노숙자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제까지 있던 사람이 오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짐도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졌죠. 일주일 만에 5명이 넘게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여성은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매일 새벽 그 자리를 지나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왜 안 떠나는 걸까?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걸까? 아니면 가고 싶지 않은 걸까? 어느 날 오후 서진은 작업을 일찍 마치고 그 구역을 다시 찾았습니다. 낮 시간이라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어요. 차들이 빠르게 지나다녔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바빴죠. 여성은 기둥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을 피하듯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서진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만 봤어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아직도 있네. 서진은 고개를 돌렸어요. 현장 조끼를 입은 남자 2명이 공지문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어차피 며칠 안에 없어질 거야. 정리 들어오면 다 치워질 텐데. 신고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지. 근데 뭐 어쩌겠어.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냥 짐 치우면 알아서 가더라고. 남자들은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짐 치우면 알아서 간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진은 여성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가방 2개, 담요 1장, 물병 하나. 그게 전부인 삶. 그걸 치워버리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서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구청에 전화? 복지관에 연락? 하지만 서진은 그런 곳에 전화해 본 적이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죠. 결국 서진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발걸음을 돌려 차로 돌아갔어요. 시동을 걸고 그 자리를 떠나면서도 백미러 속 여성의 모습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공사 시작일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서진은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그 구역을 청소했어요. 여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사람은 여전히 눈만 마주치고 고개만 끄덕였죠.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뭔가 변할 거라는 걸. 서진은 밤마다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조용한 눈빛, 웅크린 어깨, 정돈된 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같은 루트를 돌고 같은 자리를 지나쳐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공사 시작일 전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시계를 봤죠. 자정 1시, 2시. 알람이 울리기 1시간 전에 결국 일어나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온몸을 짓눌렀죠.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2시 반. 거리는 더 고요했어요. 청소차 시동을 걸고 고가도로 쪽으로 향했죠.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났습니다. 도착했을 때 모든 게 평소와 같았습니다. 4번째 기둥 아래 여성은 담요에 몸을 감싼 채 앉아 있었어요. 가방 2개가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서진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진을 보고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서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죠. 빗자루질을 하는 내내 서진은 여성을 의식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 아니, 시선이 아니라 존재 자체. 서진은 쓰레기를 주우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저 사람은 어디로 갈까? 아니, 갈 곳이 있긴 한 걸까? 작업을 마치고 서진은 차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 백미러로 여성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곧 해가 뜰 시간이었어요.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다음 날 오후 서진은 평소처럼 오전 작업을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쉬어야 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자꾸 다른 곳을 향했죠.
결국 서진은 고가도로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멀리서부터 소음이 들렸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기계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차량 경적. 서진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속도를 높였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대의 차량이 와 있었습니다. 트럭, 포클레인, 작업 차량들, 형광조끼를 입은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진은 차를 급하게 세우고 뛰어내렸습니다. 네 번째 기둥 아래 여성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비어 있다기보다 지워져 있었어요. 담요도 가방도 물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바닥만 남아 있었죠. 서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성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트럭 뒤편에 쌓인 검은 비닐봉투들이 보였습니다. 쓰레기 더미였죠. 저기요. 서진은 가까이 있던 인부에게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담배를 피우며 서진을 봤어요. 여기 있던 사람 어디 갔어요? 사람? 아, 노숙자 말하는 거예요? 네, 여기 네 번째 기둥에 계속 있던 분이요.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죠. 아침에 왔을 땐 없었는데요. 짐만 있길래 다 치웠어요. 짐을요? 어디다가요? 저기 트럭에 실었죠. 폐기물로 넘어갈 거예요.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폐기물이요? 그건 사람 물건인데요. 아니, 여기 무단 점유 구역이잖아요. 공지도 나갔고, 남겨진 거 치우는 게 우리 일인데 어쩌라고요. 남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진은 트럭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검은 봉투들 사이를 뒤졌죠. 낡은 가방이 보였어요. 담요도 보였습니다. 모두 구겨져 다른 쓰레기들과 섞여 있었어요. 서진은 봉투를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그건 제 거예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돌렸어요. 여성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비틀거리며 그러나 필사적으로 달려오고 있었죠. 그건 제 거예요. 제 거라고요. 여성은 트럭 앞에 섰습니다. 두 손을 뻗어 봉투를 붙잡으려 했어요. 인부가 그녀를 막아섰죠. 어이, 아줌마, 이거 이미 수거된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제 거예요. 돌려주세요. 제발.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창백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책임자 어디 있어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인부들이 이쪽을 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가까이 있던 다른 남자에게 다가갔죠. 책임자 좀 불러주세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사람 물건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게 우리가 어쩌라고요. 공지 나갔고 무단 점유 물품 정리하라고 지시받았는데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남자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서진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여성은 여전히 트럭 앞에 서 있었습니다. 봉투를 끌어내리려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죠. 손이 허공을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제 거예요. 제 거라고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여성은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어깨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그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여성의 어깨에 올렸어요. 여성의 몸이 작게 경련했죠. 괜찮아요. 제가 뭐라도 해볼게요. 하지만 서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여성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가빠졌어요. 과호흡이었죠. 서진은 놀라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숨 천천히 쉬세요. 천천히요. 하지만 여성의 호흡은 더 빨라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죠. 서진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119를 눌렀어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말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죠. 전화를 끊고 서진은 다시 여성을 봤어요. 여성은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구급차 오고 있어요. 서진은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처럼 차가웠죠. 서진은 두 손으로 그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뭐야, 쓰러진 거야? 누가 119 불렀어? 우리 책임 아니지? 공사 중단해야 하나? 목소리들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서진과 여성 주위로 동그랗게 거리를 두고 서 있을 뿐이었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서진은 여성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곧 나아질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여성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들것을 가져왔어요. 여성을 들것에 옮겼죠. 서진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보호자세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연락처 아세요? 신원 확인 가능한 거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구급대원들은 여성을 싣고 떠났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어요. 서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트럭 뒤편에 검은 봉투들이 보였습니다. 여성의 전부였던 것들. 이미 손 쓸 수 없이 뒤섞여 있었죠. 서진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봉투를 하나 열어봤어요. 낡은 가방이 나왔습니다. 지퍼를 열었죠. 안에는 옷가지 몇 벌, 칫솔 하나,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서진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쳤죠. 빈 페이지만 나왔어요. 한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백지였죠. 서진은 수첩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여성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허공을 붙잡던 손, 떨리던 입술, 감겨버린 눈. 서진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어요. 공사장 소음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제의를 했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진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서진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첩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백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깨끗한 페이지들. 왜 갖고 있었던 걸까요? 무엇을 적으려 했던 걸까요? 새벽 3시가 되자 서진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업복을 입었어요. 하지만 청소차로 가지 않았죠. 대신 여성이 실려갔을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응급실 안내 데스크에 섰을 때 간호사가 물었어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진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이름을 몰랐어요. 어제 오후에 고가도로 공사 현장에서 실려온 분이요. 과호흡으로. 보호자세요?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인데.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보호자 동의 없이는 환자 정보 제공이 어렵습니다. 가족분이 오셔야 해요. 가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럼 더욱 어렵네요. 개인정보라서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최소한 괜찮은지만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보호자가 아니시면.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죠. 병원을 나서며 서진은 주머니 속 수첩을 만졌습니다. 이름 하나 없는 사람, 연락처 하나 없는 삶. 서진은 발걸음을 돌렸어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구청이었습니다. 민원실 창구 앞에 섰을 때 직원이 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고가도로 공사 현장에 계시던 분 때문에 왔어요. 어제 짐이 다 버려지고 쓰러지셨는데 이분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성함이나 주민등록번호 아세요? 그게 몰라요.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소는요? 노숙 중이셨어요. 고가도로 4번째 기둥 아래에 계속 계셨고, 아, 무단 점유자시군요. 직원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사무적이 되었죠. 무단 점유 구역은 도로가 소관이에요. 3층으로 가보세요. 서진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도로가 직원에게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죠. 저희는 도로 관리만 해요. 노숙자 관련은 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럼 복지과는 어디 있어요? 1층이요. 서진은 다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복지과 창구에 섰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뒤적였죠. 해당 구역의 노숙인 지원 신청 기록은 없는데요. 신청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럼 저희가 파악할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병원에 계신데 의식이 없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건 보건소나 병원 사회복지사와 상담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직원은 보건소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서진은 그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소관부서가 다르다는 말만 계속 듣네요. 서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직원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 신원 확인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을 나섰죠. 햇빛이 눈부셨어요. 서진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보건소에도 전화했습니다. 주민센터에도 갔어요. 경찰서에도 들렀죠.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신원 확인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요. 저희 소관이 아니에요. 서진은 지쳐갔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요. 여성의 이름조차 모르는 현실, 기록 없는 사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는 삶. 해질 무렵 서진은 다시 고가도로 현장으로 갔습니다.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틀 만에 풍경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기둥 주변은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새 아스팔트가 깔리고 있었습니다. 4번째 기둥 아래 여성이 있던 자리는 이미 사라져 있었어요. 서진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발밑의 땅을 내려다봤어요. 흔적이 없었습니다. 담요가 깔렸던 자리, 가방이 놓여있던 자리, 그 모든 것이 지워져 있었죠. 거기 위험해요. 인부가 소리쳤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공사 중이니까 들어오시면 안 돼요. 서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인부는 다시 일을 시작했죠. 기계 소음이 공간을 채웠어요. 서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가로등이 켜졌죠. 공사 현장에 조명이 들어왔습니다. 밤에도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첩을 꺼냈어요. 다시 펼쳤죠. 여전히 백지였습니다. 서진은 펜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무언가 쓰려 했어요.
하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죠.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 결국 서진은 한 줄만 적었습니다. 고가도로 네 번째 기둥. 2025년 2월. 그게 전부였어요. 서진이 아는 전부였죠. 수첩을 덮고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조용한 눈빛, 떨리던 목소리. 여긴 안 돼요? 라고 물었던 그 순간. 서진은 그때 뭐라고 대답했었나요? 괜찮을 거예요. 곧 해결될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진은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나? 구청에 먼저 전화했어야 했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라도 했어야 했나? 하지만 서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소용없었을 거라는 걸. 제도는 이름 없는 사람을 기록하지 않으니까요. 신원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으니까요. 새벽이 왔습니다. 알람이 울렸어요. 서진은 일어나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오늘도 청소를 해야 했으니까요. 오늘도 도로를 쓸어야 했으니까요. 청소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평소 루트를 따라 움직였어요. 하지만 고가도로 구역에 다다랐을 때 서진은 차를 세웠습니다. 공사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밤새 작업했는지 많은 부분이 완성되어 있었죠. 네 번째 기둥은 페인트 칠이 새로 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한 회색이었어요. 서진은 차에서 내려 그 기둥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표면을 만졌어요. 차가웠죠. 그리고 매끄러웠습니다. 흔적 하나 남아있지 않았어요. 주변에 다른 노숙자들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었어요. 며칠 지나면 또 사라질 얼굴들. 서진은 그들을 바라봤죠.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도로를 쓸었어요. 쓰레기를 주웠죠.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서진은 작업을 마치고 차로 돌아갔어요. 시동을 걸기 전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둥을 봤습니다. 깨끗했어요. 너무 깨끗했죠. 서진은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주머니 속 수첩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백지로 가득한 수첩. 기록되지 않은 살. 이름 없는 존재.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내가 뭘 했어야 했을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로만 앞으로 펼쳐져 있을 뿐이었죠. 서진은 계속 차를 몰았습니다. 다음 구역으로, 또 다음 구역으로. 오늘도 쓸어야 할 도로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속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고 작업복을 입고 청소차를 몰았죠. 같은 시간, 같은 루트, 같은 동작. 모든 게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고가도로 구역을 지날 때마다 서진의 시선은 네 번째 기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깨끗한 회색 페인트로 덮여 있었어요. 새 아스팔트가 깔렸고 가로등도 새 것으로 교체됐죠. 공사는 빠르게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를 지나칠 때마다 속도를 늦췄어요. 무의식적으로요. 뭔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을까요? 아니면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서진은 자꾸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도로를 쓸면서도 쓰레기를 주우면서도 시선은 계속 그곳으로 향했어요. 동료 청소원이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생각 그렇게 많이 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던 건 숨길 수 없었죠. 고가도로 공사 다 끝나간대요. 다음 주면 완전히 정리될 거래요. 그렇군요. 서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밤이면 서진은 수첩을 꺼내봤습니다. 백지들을 넘기며 생각했어요. 여성은 지금 어디 있을까? 병원에 아직 있는 걸까? 아니면 어디론가 떠난 걸까? 서진은 한 번 더 병원에 전화해 봤습니다. 고가도로에서 실려온 환자분 상태 확인하고 싶은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게 모르는데요. 2월 중순쯤 과호흡으로 응급실에. 보호자세요? 아니요. 그럼 정보 제공이 어렵습니다. 똑같은 대화였습니다. 서진은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죠.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서진은 평소처럼 고가도로 구역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죠.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 같았어요. 청소를 마치고 차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서진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고개를 돌리자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전에 이 근처에서 봤던 노숙자 중 한 명이었죠. 혹시 여기 계시던 여자분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서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 번째 기둥에 계속 계시던 분 있잖아요. 조용하신 분? 공사 때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신 것 같긴 한데.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 좀 이상했어요. 맨날 거기만 계시고 말도 안 하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상하다니요? 다들 며칠 있다 떠나는데 그분만 몇 달을 거기 계셨거든요.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 서진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 자리에요? 네. 자꾸 땅을 보시더라고요. 배수관 쪽을요. 근데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남성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났어요. 서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배수관. 서진은 네 번째 기둥 쪽으로 걸어갔어요. 기둥 옆으로 배수관 덮개가 보였습니다. 새로 설치된 것 같았어요. 깨끗한 철제였죠. 서진은 쪼그려 앉아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평범한 배수관 덮개. 특별할 게 없어 보였어요.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 남성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우연일 거예요. 서진은 일어나 차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을 걸고 그 자리를 떠났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새벽 작업을 나가려던 서진은 휴대전화 진동을 느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경찰서입니다. 혹시 고가도로 공사 현장 관련해서 목격자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격자요? 네. 2월 중순에 그쪽에서 작업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서요. 잠깐 서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설명이 어렵고요. 오늘 오전에 서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서진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쯤 괜찮아요? 좋습니다. 경찰서 민원실로 오시면 돼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전 10시. 서진은 경찰서 민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서진 맞은편에 앉았어요. 고가도로 공사 현장에서 2월 15일경 작업하셨죠? 네. 청소 일을 하고 있어서. 그날 뭔가 특이한 점 보신 거 없으세요?
서진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특이한 점이요? 네 번째 기둥 근처요. 거기 노숙하시던 분이 계셨다고 하던데. 네, 계셨어요. 그분 어떻게 되셨어요? 병원 갔다고 들었는데. 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배수관 내부에서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물건이요? 네. 공사 중에 배수관 교체 작업하다가 발견됐어요. 현금 다발이랑 서류 몇 장이요. 서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됐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서류들은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20년 전쯤 된. 20년. 그래서 그분이 왜 그 자리를 지키셨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그분이 뭔가 말씀하신 거 있으세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말수가 거의 없으셨고 그냥 조용히 계셨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 신원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요. 병원에서도 연락이 없고 병원에서 도망가셨다는 소문 들었어요. 그런 것 같긴 한데 확인이 안 돼요. CCTV에도 안 잡히고.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발견된 물건들 조사 중이에요. 과거 사건이랑 연결될 가능성도 있어서요. 과거 사건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요. 조사 중입니다. 형사는 일어섰습니다. 서진도 따라 일어났어요. 혹시 그분 다시 보시면 연락 주세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진은 받아들었죠. 경찰서를 나서며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머릿속도 복잡했죠. 배수관 안에 현금, 20년 전 서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여성.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서진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백지들을 넘겼죠.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어요. 배수관, 현금, 20년, 짧은 단어들, 파편처럼 흩어진 정보들. 서진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여성은 무엇을 지키려 했던 걸까요? 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서진은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도로를 쓸어야 했고 쓰레기를 주워야 했죠. 하지만 마음속에는 의문들만 쌓여갔습니다. 답 없는 질문들이 서진을 따라다녔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3주가 지났습니다. 서진은 뉴스를 보게 됐어요. 우연이었습니다. 휴게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귀가 꽂혔죠. 고가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과 서류가 23년 전 발생한 횡령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진은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고가도로 현장 사진이 나오고 있었어요. 네 번째 기둥이 보였죠. 당시 건설사 회계 담당이었던 김모 씨가 공사비 3억 원을 횡령한 후 잠적했으며 이번에 발견된 현금은 그 일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억 원. 횡령. 23년 전. 서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김모 씨는 사건 발생 직후 종적을 감췄으며 현재까지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해당 현장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인물과 김모 씨의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형사가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배수관 내부에서 발견된 서류에는 당시 횡령 관련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보입니다. 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여성이 지키고 있었던 것, 몇 달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 배수관을 계속 바라봤던 이유,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서진은 휴대전화를 꺼내 형사에게 전화했어요. 저 뉴스 봤어요. 그 여성분이 범인이에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서요. 그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연관이 있다는 걸. 발견된 서류 중에 필적 감정이 가능한 게 있었어요. 그걸 토대로 추정 중입니다. 서진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분 찾으셨어요? 아니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합니다. 병원에서 나간 뒤로 CCTV에도 잡히지 않고, 그럼 그냥 사라진 거예요? 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계속 찾고 있습니다. 혹시 연락 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죠. 횡령범. 23년간 숨어 살던 사람. 돈을 지키기 위해 고가도로 아래에 머물렀던 사람. 서진이 동정했던 그 조용한 여성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거짓말이겠지.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뉴스는 계속 흘러나왔어요. 더 많은 정보들이 쏟아졌죠. 김모 씨는 당시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횡령 사건 발생 직후 남편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김모 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김모 씨의 행방을 찾지 못해 재판은 중단됐습니다. 서진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유가족, 민사소송,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여성은 도망쳤던 겁니다. 돈을 숨기고 23년간 숨어 살았던 거죠. 경찰은 김모 씨가 공사 소식을 듣고 돈을 회수하려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조용했던 여성, 정돈된 짐,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던 모습, 그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지키려던 건 삶이 아니라 돈이었을까요? 서진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쳤어요. 고가도로 네 번째 기둥. 2025년 2월. 그 아래 적혀있던 글귀. 배수관. 현금. 20년. 이제 모든 게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기분이 나빠졌어요.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다시 고가도로를 찾았어요. 공사는 완전히 끝나 있었습니다. 깨끗한 도로, 새가로등, 페인트 칠된 기둥들. 네 번째 기둥은 다른 기둥들과 똑같아 보였죠. 서진은 기둥 앞에 섰습니다. 배수관 덮개를 내려다봤어요. 이제 그 안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경찰이 모두 가져갔을 테니까요. 여긴 안 돼요? 여성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떨리던 목소리, 조심스러운 질문. 서진은 그때 뭐라고 대답했었죠? 괜찮을 거예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어요. 서진은 쪼그려 앉았습니다. 배수관 덮개에 손을 올렸어요. 차가웠죠. 23년. 그 긴 시간을 여성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정당하다고 믿었을까요? 서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여성도 사람이었다는 것. 이름이 있고 과거가 있고 선택을 했던 사람. 옳은 선택은 아니었지만요. 서진은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죠. 펜을 꺼내 적었습니다. 횡령범 김모. 23년간 도망. 남편 사망. 유가족 존재. 3억 원 중 일부 회수. 사실들을 나열했습니다. 감정 없이 담담하게. 그리고 마지막 줄. 조용했던 사람. 말이 없던 사람. 무서웠을까? 외로웠을까? 서진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동정과 분노 사이 어딘가, 이해와 거부감 사이 어딘가, 서진의 감정은 그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진은 차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봤죠. 네 번째 기둥이 멀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서진은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고가도로 횡령 사건 용의자 김모 씨, 여전히 행방묘연.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으나 서진은 라디오를 껐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 서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펼쳤어요. 백지들을 넘겼죠. 처음엔 비어있던 페이지들이 이제 글자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서진의 기록들, 여성의 흔적들. 하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았어요. 왜 돌아왔는지, 왜 그 자리를 지켰는지, 도망친 뒤 어디로 갔는지. 서진은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거리는 고요했죠. 어딘가에서 여성도 이 밤을 보고 있을까요? 숨어서, 떨면서, 후회하면서.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알람이 울렸습니다. 서진은 일어나 작업복을 입었어요. 청소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죠. 오늘도 도로를 쓸어야 했으니까요. 고가도로 구역에 도착했을 때 서진은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네 번째 기둥을 바라봤어요. 이제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숙자도 짐도 여성도 그저 깨끗한 회색 기둥만 서 있을 뿐이었죠. 서진은 차에서 내려 빗자루를 꺼냈습니다. 도로를 쓸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 기둥 앞을 지날 때 서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고개를 숙여 묵념했어요. 누구를 위한 묵념인지는 몰랐습니다. 여성을 위한 것인지, 여성의 남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서진 자신을 위한 것인지,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다시 빗자루를 들었어요. 쓸기 시작했죠. 쓰레기를 주우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복잡하다고,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다고, 동정과 분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고. 서진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누군가는 서진을 기억할 테니까요. 여성도 그랬을 겁니다. 횡령범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던 사람, 외로웠던 사람, 필사적으로 뭔가를 지키려 했던 사람, 옳지 않은 것을 지켰지만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서진은 작업을 마치고 차에 올랐어요. 커피 자판기 앞에 차를 세웠죠.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따뜻한 캔이 떨어졌어요. 양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열기가 손바닥을 데웠죠.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쓰디쓴 맛이 입안에 퍼졌죠. 그리고 다시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음 구역으로 가야 했으니까요. 오늘도 쓸어야 할 도로가 많았으니까요. 백미러 너머로 고가도로가 멀어졌습니다. 네 번째 기둥도 점점 작아졌어요. 서진은 앞만 보고 차를 몰았습니다. 뒤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지나간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는 남아있을 겁니다.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 이름 없는 사람의 흔적, 서진의 수첩 속에, 그리고 기억 속에, 영원히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사랑 인생 고백 채널 사인고였습니다.